어디로 가겠냐고. 다리 아파서 또 보려고 왔어. 가쁘면서 보려고. 다리 아파서 죽어서 가쁘고 하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다리 여기를 안 아프요. 만난 게 다리 안 아파. 나 만난 게? 응, 안 만날 때는 다리 아프대. 아이고. 맥주를 한 잔 먹을까? 몇 개밖에 여기까지 들어왔어? 응, 맥주랑 먹어? 내가 맥주 환장한 사람 같네. 전라남도 장성의 조용한 마을. 이곳에 20년째 수상한 동거를 하는 할매들이 산다. 하니까 뭐지? 가지 마. 나 이래야 가지 말란 게. 일해야지. 당신 허락한 것은 못 나 나와. 심심한 게 가지 마. 일 누가 하고 올게. 가지 말란 게. 하지 말라고 누가 일해주가니? 나 심심한 게 가지 말으라. 나 심심한 게. 야, 간다고 하면 슬퍼라. 간다고 하면. 올해 91인 큰할매 황룡댁. 이제 세상사엔 별 관심도 없지만 작은 할매 한평댁 일만큼은 예외다. 애를 더안 오냐고.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한평댁이 궁금한가 보다. 4년 전만 해도 어디든 함께 다녔던 두 사람. 이제는 나빠진 관절 때문에 보행 보조기 없이는 한 발짝 떼는 것도 쉽지 않다. 작은 할매와 떨어지는 건 싫지만 따라다니기도 힘에 부치니 가지 말라는 말이 입버릇이 돼버린 것이다. 한층 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찌 알고 왔는지. 한층 떠 못 오고 있어. 한평댁에 있는 곳이라면 귀신같이 찾아낸다. 뭐 들어가겠니? 안 온 게. 안 온 게. 안 온 게 나왔어. 사진 안 갔을까 그만? 나도 일해야지. 일을 안 할 수도 그렇다고 큰할매를 마냥 기다리게 할 수도 없으니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그런 속도 모르고 어찌 저리 좋기만 한지. 일은 자기 줄랍디요.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도 나오고 잡았어. 나왔어. 상을 보고 잡은 거 같지가 먹었어. 몰라 보고 잡은 거 같지가. 오고 잡은 게 나왔대. 다시 얼른 갑시다. 야. 우리 나만 들리고 나만 이래도 따라다니. 일이 미뤄지기 일쑤지만 어쩌겠는가. 한평댁에게도 할매가 먼저인 것을. 집에 와서도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쁜 작은 할매 한평댁. 다리가 불편한 큰할매 대신 농사는 물론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쉴 새가 없다. 반면 황룡 할매는 손 하나 까딱 않는다. 왜 다 혼자 다 하세요? 해야지. 이 양반 이제 못 드신 게. 작은 할매 한평댁도 83이면 밥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나이인데 큰할매를 위해서 매 끼니를 챙기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다. 그런 거 해주면. 같이 먹는다 만나. 혼자는 못 먹어. 나 어디 가서 시간이니까 늦어도 굶어버려. 한 번은 황룡 할매에게 최고의 차는 한평댁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은 할매들에게도 꿀같은 휴식 시간이다. 그런데 그러더라고. 죽었다고. 춥다고. 아유, 춤은 춥다고. 응, 춥다고. 그런 거 옛날에 춤추기 어렵네. 응, 춥다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문 열어놓고 잔다. 문제는 춥다. 이게 추우면 추워 죽는다고. 야, 춥다고. 갔다 올게 나. 갔다 와이. 갔다가 불 갖고 와. 예. 황룡 할매 말이라면 싫다는 소리 한 번을 않는 작은 할매 한평댁. 귀찮을 법도 한데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그런데 불을 가지러 어디로 가기에 보행 보조기까지 끌고 나선 것일까? 일단 한 번씩 꺼지면 징하다게 아주. 익숙하게 척척 해내는 폼이 잘 아는 곳인가 본데 이거 근본 우리 집이지. 우리 할머니고 살게 지금. 우리 아들집 큰아들집이요. 학교 두고 더 가지겠죠. 사실 한평댁 내 7남매 중 아들 둘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 황룡 할매 없이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올 자식들이 셋이나 된다. 그런데도 두 할매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한정을 대적서는 머리를 다 그걸로 가야 돼. 왜요? 고감중에 납다 태고 타간다고. 납다 생고 타간다고 시작해. 사서 고생을 하는 셈이니 어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대구가 포도지가 생긴다. 그것도 못 가는 만 미래야 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큰할머니 말 잘 듣네요. 그게 그러고 살지. 일이 각별한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피부치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두 할매는 아무 연관도 없는 그야말로 생판남이다. 걸렸어. 야, 수고했어. 나 매달 안 왔대요. 그저 수고했어. 욕봤어. 수고했다면 못해. 성이 같다는 이유로 친해진 두 사람. 한평댁은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황룡할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황룡할매는 7남매 시부모님까지 남겨두고 일찍 떠난 남편 대신에 집안 대소사를 도운 고마운 사람이다. 병수발했어. 그래갖고 23사흘 만에 수술하고 태어나갖고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가 누워서 봤던데 전양반이 이씨야 쓰겠어. 심란했어. 그때만 해도. 처음에도 옆구리가 뺀 게. 그때 그 냄새 다 맡고. 그런 인정을 못 갚았어. 그래서 내가 갚아주막 했어. 못해.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한평댁네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매들에게 여름 보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란다. 지금이야 이렇게 잘 지내지만 처음 할매들이 함께 산다고 했을 때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아들을 둘이나 곁에 두고도 굳이 같이 산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 돼서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졌다. 저봐 며느리는 안 주고 딱 할매 주는 거 봐봐. 저 옛날에 보면 항열매는 밥 빼놓고 한 평 찾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산 지도 20년째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용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 다 아는데 한참 됐죠. 서로 외로우시니까 의지하고 하는 게 그게 보기 좋고. 장소보다 더 멀어야 되니까. 농사는 어떻게 평생 서로 져주고 맞추는 할매들도 딱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텔레비전 보는 일이다. 취미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없는 한평댁. 하지만 황룡 할매는 그게 영 못마땅하다. 텔레비도 재미도 없구만. 이분 다 그냥 갈아갈게. 텔레비만 봐야 쓰겠어. 재밌어 앉아. 텔레비 기억났잖아. 나저 텔레비가 볼라게. 텔레비전 못 보게. 기억났잖아. 아니 텔레비가 나는 춤이야. 이분 가라. 당신 생각만 해요. 이부르고 무시고. 생활비는 늘 똑같이 내는데 당신 집에서 산다고 유세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승희 자게. 자. 나는 보호자 본 텔레비도 못 본디. 지금 부해가 잔뜩 난디. 참 답답하다. 뷰티 상하지. 속이 그냥 초불탕 알아. 나 우리가 있으면 그런 걱정은 않지. 그러네요. 불도 꺼야지. 그죠 있잖아. 꺼볼. 뷰티가 백상이야.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이인데도 이럴 때면 정말 서운하다. 다음 날 오후 잠이 든 할매 곁이 휑하다 했는데 작은 할매 한평댁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텔레비보다 끼쳐는 거. 다른 데 가서 봐야지. 할머니 아니면 나 농사농가니 가면 나는 다 좋아. 이 사태이 다 내 동네, 내 고향 사람이다. 이 산태 이거 다 그래라. 그러고 안 해야 되겠다. 그래. 친구네 놀러 온 지가 대체 얼마만인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누가 못 가게 한 것도 아닌데 할매 걱정에 쉽게 오지 못했다.
당신 어째 왔어? 테이블하고. 첫사랑 망고탱이가 그때 백상에서 와봤어. 그때 백상에서 왔다고? 백상에서 이러고 테이블니까 키면 그냥 킨다고 그냥 그녀만 게. 이리 같이 갖다 대라고. 속풀이에 술이 빠질 수 있겠는가. 땅개비를 위하여 건강합시다. 아이고. 한평댁 오랜만에 신이 났다. 이제까지 뒤에서 큰게 아프디요. 사람을 그 시각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한평댁 때문에 속이 상한 할매. 사실 전기세를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사에서 손을 뗀 뒤로 자식들 주머니를 털어 사는 것 같아 더 짠순이 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저녁밥 먹을 때가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한평댁.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지 한마디도 않는다. 말이 없기는 할매도 마찬가지다. 밥상머리에 찬바람만 쌩쌩 분다. 일찌감치 불은 꺼졌지만 뒤척이는 봄이 잠이 쉬이 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할매가 슬쩍 화해를 시도하는데 내가 얘기요? 이게 푼게 며칠 동안 내리던 비도 그치고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아침. 화해 시도가 별 효과가 없었는지 분위기는 여전히 서먹하다. 노인 교육. 노인 교육하려고. 어딜 간다는 소리에 서운함이 앞선다. 또 가면 안 돼. 근데 어? 교육 가는디 나도 먹자고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그렇다고 어디 쉽게 포기할 사람인가. 나도 갈래. 꽉짝 오시지 말하기도 나 가요. 네 예녹이지 마라. 나 쫓아 가요. 오지 마라. 마음에는 걸리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럴 땐 빨리 나서는 것이 상책이다. 어머니, 이 유모차 왜 바꾸세요? 저놈 갖고 가려고. 저놈은 그냥 여기서 이런 놈이고 이놈은 또 좋은 놈이요. 교육을 받는 면사무소까지는 2km가 넘는 거리. 차편이 마땅치 않아 걸어가야만 한다. 목걸이 그지. 숨도 못 쉬고 걸어도 못 다니는데 나만 따라다니라 한 게. 한평댁 걸음으로도 좋기 20분은 넘게 걸리는데 아픈 다리로 그 먼 길을 따라올 걱정에 애써 냉정하게 말린 것이다. 하지만 기어이 나설 모양이다. 먼 길 가는 것이 걱정은 되는지 아껴뒀던 새 보행 보조기까지 꺼내들었다. 외출용이요. 아, 외출용이에요? 이 길을 걷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다리가 아픈 뒤로는 엄두도 안 냈던 곳인데 용기를 낸 것이다. 비포장 길이었던 시절. 하루에도 이 길을 수십 번을 다니고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숨이 차서 채 10분을 걸을 수가 없으니 새삼 세월이 야속하다. 바로 뒤쫓아왔으니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착할 터. 하지만 이놈의 다리가 언제 또 주저앉을지 몰라 마음이 급하다. 요즘 노인 일자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한평댁. 혹시나 배워두면 도움이 될까 시작한 것이다. 부단히 서두른 탓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도착은 한 것 같은데 한평댁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왔는데 역시나다.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겠냐고? 또 보려고 왔어. 가쁘부터 보려고.
다리 아파서 죽어서 가쁘고 하는데 뭐 들어가겠냐고. 다리 여기를 안 아프요. 만난 게 다리 안 아파. 나 만난 게? 응, 안 만날 때는 다리 아프대. 아이고. 맥주를 한 잔 먹을까? 맥주밖에 여기까지 들어왔어. 응, 맥주랑 먹어. 내가 맥주 환장한 사람 같네. 내가 사줄게. 뭐 사준 게 먹읍시다. 응. 자, 원래 여기까지 다리 아프게 맥주 사주러 여기까지 와게. 햇볕도 본 게 안 아프요. 응, 노래 한 곡 해주시오. 예, 갑시다. 야. 노래는 하면서 가졌잖아.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